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 투싼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기존부터 계속 제가 시승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늦게나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H트랙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 외관에서의 디자인은 직전 세대의 투싼은 조금 더 다듬은 핸섬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 보다 더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도 조금 더 과감해지고, 헤드램프 위쪽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온 그릴은 멋스러운 느낌과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MFR 방식이 아니고 프로젝션 타입으로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라이트를 점등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실내가 약간 올드한 느낌 살짝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하나 촥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쉽네요. 라이트는 지금 다시 켜봐도 굉장히 밝은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오토모드 지원을 하고 상향등으로 했을 때 이 상향의 각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끼가 살짝 느껴집니다. 자연광에 가깝다기보다는 지금 틴팅이 안 돼 있는데 약간 노르스름한 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도 한번 볼까요? 시동을 걸어놨을 때의 엔진음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확실히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 이렇게 듬성 돼 있는 저 LED가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L도 멋스럽게 살짝 치켜 올라간 듯한 느낌 나쁘지 않고요. 안개등은 아쉽지만 할로겐 타입입니다. 직진성 좋고요. 광원의 폭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단에 그렇게 잔상들이 많이 남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깔끔하게 야간 시야를 잘 확보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등된 상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앞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쁘죠? 네, 후면부도 개인적으로 후면부는 테일램프가 야간에는 괜찮은데 낮에 봤을 때는 기존의 테일램프가 조금 더 과감하고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야간에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좀 날렵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야간에 가져가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LED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는 안쪽으로 좀 깊이 있게 가져가고 있고, 차체랑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의 조금 매트한 느낌의 우레탄 재질로 테두리 부분을 갖춰주고 있어서 SUV다운 느낌, 조금 터프한 느낌들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이 확실히 좀 과감하고 인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데도 크롬하고 하이그로시가 섞여 있는데 이런 재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배기량은 1591cc고요. 최고 출력은 177마력, 토크는 27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어요. 산타페이에 비해서도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 바로 투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의 실내 공간과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량은 많지 않거든요.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경쟁 차량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크기 그리고 측면의 프로포션이 아주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잘 맞고 국내 도로 여건에도 너무너무 잘 맞는 차량이 바로 투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측면의 바디라인도 딱히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균형감을 잘 갖추고 있고요. 선도 잘 살려주면서 면 처리도 잘 해주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밋밋하고 진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안정감 있는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지금 조금 다듬어진 상태고요. H트랙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른 색깔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싱글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6 터보 정도면은 듀얼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어떨까. 머플러 팁만 지금 듀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옵션인데 지금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역시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 쪽도 이렇게 3단으로 여기 보시면 주름이 보이실 거예요. 3단으로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흡음재 같은 것도 충실하게 대주고 있어서
공명음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SUV가 그런 것들도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고요. 안쪽의 공간들도 보시면 참 넓은 공간을 현대자동차가 잘 확보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백을 한번 접어볼게요. 시트백을 접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형 백색 가전은 충분히 수납을 하고 이동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시트백을 접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평평한 편에 속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의 공간하고 보시면 약간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비교적 평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헬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는데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주유구는 바깥에서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열 수가 있고요.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경우에 이 옆에 주유구 옆에 바로 위치를 하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차량이라서 그냥 주유구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기존 코나라든가 구형 아반떼랑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많이 쉐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스마트키 버튼은 지금 운전석 쪽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안쪽을 보시면 고급감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이 들고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가격대에 비해서는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운전석만 오토 타입으로 윈도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맥포켓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각도를 조금 틀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더 넓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투싼이라고 이 도어의 키킹 플레이트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스트 초이스라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을 많이 갖춰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안장이 길이 조절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시트가 편안한 편이고요. 저는 등받이 쪽보다도 안장이 의외로 좀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크기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이런 그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요. 각도가 약간만, 한 2, 3도 정도만 이렇게 뒤로 좀 갔으면 제 체형에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포츠 페달 같은 거 트윅스에서 튜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키킹 플레이트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본닛은 여기서 레버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뒤로 잡아당기는 거는 여기에서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운전석 좌측에는 클러스터의 밝기부터 테일게이트 오픈까지 버튼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이라서 지금 4륜 락을 컨트롤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라서 좀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가운데에는 컬러로 정보 표시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잘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의 가죽 질감이라든가 두께 이런 것들 모두 다 나쁘지 않아요. 타공 가죽 같은 거 여기에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인포테인먼트랑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차와의 거리 조절까지 가능하죠. 조향 보조까지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거리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최근에 이제 와이드 타입의 12.3인치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위치라든가 이 해상도 이런 면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나나 뭐 아이오닉 같은 데 적용이 되는 고 12.3인치 이렇게 그 팝업 타입으로 준비를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메뉴 구성 기존의 현대자동차와 같고요. 정전 터치 방식은 조작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후방 카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질이 이 테두리 부분이 살짝 뭉개지는 거는 여전히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좀 해상도가 좋은 편이고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잘 보시면 지금 대시보드 재질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아래쪽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가죽으로 살짝 이렇게 덧대주고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고급감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도 듭니다. 에어벤트는 크기나 위치 모두 적절하고요. 공조장치 컨트롤 역시 버튼 타입하고 로터리 타입 스위치 혼합이 되어 있는데 작동했을 때
작동감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이 양쪽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aux 단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기어 노브는 그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한 디자인인데 가죽하고 이 위쪽의 하이그로시 재질이 조화를 좀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하이그로시 재질이 반지 끼신 분들이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하시게 되면 흠집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토 스탑 앤고 컨트롤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앞에가 조금 작으면서 높고 뒤에가 약간 크면서 낮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잘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모두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이런 마감 같은 것들도 참 요즘에 현대자동차 잘해주고 있어요. 안쪽에 공간도 역시 좋은 편이고 이런 판넬은 조금 요 마무리 부분에 테두리에 그 카펫 같은 거를 대주거나 흡음재 같은 거를 좀 대주셨으면 덜그럭덜그럭 하는 혹시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공간은 준수한 편입니다.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거 여기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조절을 하면 에어컨의 바람을 이쪽으로 이 글로브 박스 쪽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음료를 좀 시원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름에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니까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컬러풀하게 마무리해 준 점은 고급감도 살짝 높여주고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열선 스위치는 지금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열선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닥하고 등받이 모두 다 열선이 들어옵니다. 포켓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크게 적절하고요. 여기에도 플라스틱으로 투싼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싼은 또 장점이 이 시트가 여기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폴딩도 되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을 하실 때 이 각도가 좀 완만하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소형 SUV지만은 어쨌거나 이 가운데 턱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이 약간 파여 있기 때문에 발 공간도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어요. 타고 내릴 때 승하차 시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지금 신장 170 정도로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반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발 공간은 사용하기 편안한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에어벤트는 2개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LED 타입으로 실내등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참 쾌적한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차분하면서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좀 올드한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준수한 편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투싼 가솔린 1.6T GDI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베스트 초이스라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모아놓은 그런 구성의 트림입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부분이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요. 사실 좀 울컥임이 있었어요, 이 저속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세팅 값을 조금 보정을 했는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의 특징상 저속 구간에서 주정차를 한다거나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할 때 약간의 울컥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의 장점은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발진 가속력이라든가 시원시원하게 기어 변속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RPM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경쾌한 느낌의 달리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차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T GDI 엔진이고요. 아반떼에서는 200마력까지 뽑아냈는데 지금 투싼에서는 약간 디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싼 정도의 실시 강성이라고 하면 200마력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연비라든가 대중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운전의 재미를 즐기기에는 200마력까지만 가졌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엔진 회전의 질감은 비교적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걸걸한 느낌, 약간의 거친 느낌도 한 4000rpm 이상 올라가면 4000에서 5500 요 사이에 쭉 뻗어 올라갈 때는 약간의 거친 느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지금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멀티링크 조합인데요. 소형 SUV에서는 비교적 안락한 승차감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 타이어에 이 정도의 롤과 피칭을 제어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셋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차량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N9이 추가가 됐는데 국내에는 소개가 안 되는 점은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근데 N9 같은 경우에 서스펜션 튠을 통해서 조금 더 쫀득한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라인업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승차감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H트랙은 앞뒤에 구동력이 배분이 됩니다. 좌우까지 되면 더 좋은데 그거까지는 안 되고 앞뒤만 배분이 되는데요.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에서 뒤쪽이 약간 흐르려고 할 때 이 구동력 배분이 뒤로 살짝 탁 넘어가주면 아주 재미있는 코너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SUV에서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스펜션하고 타이어의 그 한계치를 넘어서려고 할 때 H트랙이 뒤쪽으로 구동력을 탁 보내주면은 그 순간에 아주 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크기도 그렇고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편안하면서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바로 투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속도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개입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수동으로 놓고 좀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어를 조금 내려서 4단으로 놓고 고정된 기어에서 조금 높은 RPM을 가져가려고 할 때도 나름 좀 잘 버텨주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미션 보호를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단으로 넘겨줬는데 나름 또 이 미션은 버텨주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운전할 때는 조금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드 간의 편차는 1.6 터보 모델이 은근히 또 이 편차를 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이 확실히 좀 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미션의 반응이 조금 빠릿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요게 이제 최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거의 뭐 1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고 조향 보조가 HDA가 작동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만 지금 체크가 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지금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하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조향 보조까지 여기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라든가 가속과 감속 모두 부드럽게 잘 동작을 해줬고요. 완전히 섰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4륜 구동의 조합이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나쁘냐?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시승하면서 실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3에 맞춰놨고 최소 10km 이상 누적으로 같은 구간을 2회 이상 갔을 때의 연비입니다. 먼저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연비는 6.8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7.55 정도, 8km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연비가 좀 안 나오는 조건이고, 제가 짧은 구간을 왕복해서 출근 퇴근하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온 최저 연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약 11.8km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최고 연비는 14.2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10.5에서 11km 요 사이의 연비가 실질적인 연비였던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바닥에서의 소음은 비교적 잘 제어를 해줍니다. 근데 유리 쪽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 같은 게 적용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터널 구간을 운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시속 100km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바람 소리가 저는 조금 크게 들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 무서운 게 코나보다 조용하고요, 산타페보다 살짝 시끄럽습니다.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JBL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비교적 전체적으로 고음, 중음, 저음대가 분리가 좀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은 JBL 하면은 중저음대가 좀 탄탄한데 제가 그냥 제 막귀인 제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상하게 투싼에 있는 JBL은 약 고음이 조금 해상력이 조금 더 해상도가 좋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약 1950rpm, 2000rpm이 살짝 안 되는 rpm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차량의 등급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2000rpm 언더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는 걸 보면 적절한 기어비 세팅을 갖고 있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사이즈가 실내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 부분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고요. 기본적인 기능이야 해상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딱 대시보드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시야도 안 가리면서 눈에 잘 들어오고 손의 위치도 참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근데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아쉽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1.6T GDI 엔진이 차고 넘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빠릿빠릿한 변속감이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거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패들 시프트, 스티어링에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장착이 돼 있으면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브레이크 반응은 담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거나 조금 브레이크를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의 불안감까지는 아닌데 약간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트윅스 같은 옵션으로 브레이크 쪽을 보강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 캘리퍼도 문제지만 디스크 자체가 조금 더 용량이 큰 거를 순정으로 기본 세팅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방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차량의 이 크기라든가 이 핸들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가 투싼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특히 사이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크기도 작지도 않으면서 딱 그 맞춤형 정장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점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칭찬을 많이 좀 해주고 싶습니다. 도심에서는 이 가속 페달이 가볍고 듀얼 클러치 미션의 반응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순발력이라든가 이 기동성에 있어서는 만족감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저는 꾸준하게 지금 느끼고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두에 제가 파워트레인 설명을 드릴 때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의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초반에 이 울컥거림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선호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의 재미라든가 뭐 차량의 가격대 그리고 연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는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투싼을 가솔린 모델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울컥거림에 대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우시는 분들은 이 차량은 조금 맞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운전의 시야도 완전히 SUV 느낌이라기보다는 승용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답답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나 이질감은 최소화시키면서 SUV의 장점들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부담감이 없으면서 좋은 시야를 확보한 이런 느낌은 제가 또 투싼을 타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인정을 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 주행에서 과속방지턱 같은 걸 한번 넘어보면은요, 천천히 갈 때는 물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조금 세게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 이 넘으려고 올라가고 나서 그 마무리 직전에 약간 출렁하는 느낌이 산타페나 물론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산타페나 아니면 팰리세이드에 비교해서 이 스트로크가 좀 길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렁하고 하는 이 쿠션감이 있는 거는 맞는데 뒷 마무리가 좀 빠릿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넘어보면은요, 넘을 때는 부드러운데 이 떨어지고 나서가 살짝 출렁임이 있어요. 이게 앞좌석에서는 괜찮았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셰시의 밸런스라든가 강성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없는데 요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에는 조금만 더 세팅을 신경을 조금 더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 투싼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